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차량 운반선 기관실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이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한 달 만인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권은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라면서 해임 결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두고 충돌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 명도 조사하지 못한 경찰과 달리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쯤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어제 담화문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영준 씨가 어제 비공개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 역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비가 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미경 캐스터, 지금 중북부 지방에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마치 한여름철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붉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선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틀간 곳곳에서 비가 올 텐데요. 중부지방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에서 최대 200mm 이상, 영동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일부 영남 내륙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부산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아들 장영준 씨가 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은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사고 30분 후 현장에는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장 씨가 뒤늦게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일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장 씨는 어젯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30대 김모 씨는 결국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하려고 한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인물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2시간 뒤 변호사,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는데 피해자에게 앞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은 11년 전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음주운전자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살인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 아들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 행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게 이달 말에 대화하자는 취지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어젯밤 늦게 나온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좋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젯밤 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냈습니다.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 앉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4월 시정연설 이후 미국이 새 계산법을 찾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졌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미국이 또다시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북미 거래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협상이 실패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린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일정 도중에 관련 질문을 받자 만나는 것은 언제나 좋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일부러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맞춰 북한이 담화문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대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당장 조율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세금으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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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정책으로서 실패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위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정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하여 야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반대하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서울 집값은 신축을 중심으로 10주째 상승 중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제 시행 전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한국인 선원 4명이 고립돼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3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해양경비대는 골든 레이오에 탑승한 24명 가운데 어제 선내 화재로 인해 구조되지 못한 마지막 한국인 선원 4명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조금 전 3명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35시간 만입니다. 구조 선원 중 2명은 걸어서 대기 중인 보트에 올라탔다고 AP가 전했고 다른 1명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고 행복하고 안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미 해안경비대 측은 전했습니다. 선원들은 애초 알려진 대로 선박 기관실, 그러니까 선미 쪽 프로펠러 샤프트룸에 있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현지 시간 오전부터 옆으로 누운 선박에 선미 쪽으로 올라가 선원들의 위치 확인을 위해 선체를 두드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선체 내부에서 30분 간격으로 3차례 두드리는 반응을 보여 위치를 확인했고 이에 선체를 절단해 구조했다고 해양경비대는 전했습니다. 네, 아직 구조하지 못한 1명 있는데 그 1명의 위치와 건강 상태 확인됐나요? 네, 미 해양경비대는 구조된 선원들이 나머지 선원 1명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내 엔지니어링 칸에서 강화 유리 뒤에 갇혀 있는 것을 봤다는 건데요. 현지에 급파된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는 해당 선원이 위치한 환경에 대해서 별도 공간에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환풍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선언에 대한 생존과 위치를 확인한 만큼 해안 경비대는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의식한 듯 임명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잠시 허용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조 장관 취임 배경을 설명한 동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취임식에 나선 조 장관은 굉장히 역력한 모습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취임식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는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불편한 관계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전날 임명과 철회를 놓고 밤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뒷얘기와 배경을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전날인 8일 오후 4시에 윤건영 상황실장에게 2가지 버전의 담화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대국민 담화, 다른 하나는 지명 철회에 대한 대국민 담화입니다. 그리고 깊은 고심 끝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밤새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담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수정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제거하는 데 사인하고 아침 9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장관 청문회 검증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대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면 다른 장관이 와도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원칙과 명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과 경고로 비칠 수 있어 검찰 개혁 대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바꾼 것으로 판단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뇌 끝에 임명을 결단했다며 모든 논란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피의 사실 공표 등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의 해임 건의안 움직임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해임 건의에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행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갈 것은 더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 해임 건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범야권연대의 뜻을 모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압박,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오는 1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보이콧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면 중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여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검찰 내부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편파 수사와 정치 개입이 부끄럽다는 글을 올리며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묵묵히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코링크 PE가 운용하고 조국 일가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13억 8천만 원을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 대표 이모 씨가 조 장관 가족에게 실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74억여 원을 투자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일가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는 회사 돈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민정수석 시절 조국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리는데 검찰 수사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SNS에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동양대 총장상 위조와 조국 펀드 관계사 고문료를 비롯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글 3개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빗댄 듯 세찬 바람을 맞는 여인의 형상을 한 조각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 장관,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목이 조국 테마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널뛰기 시작한 건데 실적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자동차 실린더 생산업체인 화천기계. 회사 감사가 조국 장관과 동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로 꼽혔습니다. 조 장관 지명 전 3,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장중 7,200원까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회사 측이 조 장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저희 공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관련이 없습니다. 화천기계와 함께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WFM은 조국 장관 임명 소식에 급등했고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서현전자는 급락하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0%에서 30%의 변동폭을 기록한 겁니다. 정치 테마주 대부분이 실적과 무관하게 뉴스로 주가가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결합된 그러한 화제를 부각시켜서 마치 이 주식이 많이 성장하고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이렇게 모멘텀을 이용하는. 특정인이 장관에 오르더라도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여성단체들과 김지은 씨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고 안전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여성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갖췄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지은 씨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대동문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선고가 끝나자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지난 2심에서 구속됐던 안 전 지사는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은 수감 생활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번 도발은 미국의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조금 전에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고립됐던 마지막 한국인 선원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원은 선미 쪽 엔지니어링 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써 이번 미 남동부 해상 선박 전도 사고로 인한 실종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피그미 코끼리들이 밀렵을 피하려 아예 상아가 없는 모습으로 진화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2m가 넘는 상아를 가진 코끼리도 흔했지만 이제는 스리랑카의 수코끼리 90% 이상이 상아가 없다고 하는데요. 밀렵으로 상아가 없는 코끼리만 살아남아 번식을 하다 보니 상아가 있는 종은 멸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소방관들이 교통사고로 위험에 처한 모자를 우연히 구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에서도 휴가를 떠나려던 조종사 덕분에 비행기가 무사히 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려는 비행기 안. 사복을 입은 한 남성이 기내 마이크로 능숙하게 안내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항공사의 조종사라고 합니다. 휴가를 가려 탑승했던 비행기에 마침 대체 조종사가 필요했고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몰기로 승인을 받은 건데요. 단지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고 밝힌 이 남성. 역시나 같은 마음을 가진 승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하네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현에서 쌀 발매를 앞두고 이름을 공모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 출시 계획인 프리미엄 쌀 후쿠시마 40호. 약 한 달간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들은 수상한 쌀, 저승쌀, 할 일이 없는 쌀 등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쌀이라고 하지만 방사능 위험이 있는 쌀을 과연 누가 먹고 싶을지 의문이 드네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채워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포도주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죠. 이 제품만 있으면 소믈리에 못지않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인 좋아하시나요? 여기 맛 좋은 와인이 한 잔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와인 안엔 전자제품이 들어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만든 와인 분석기입니다. 이 제품을 와인에 넣으면 와인의 알코올 함량과 산도, 와인 보관 가능 기간 등이 분석된다는데요.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취향에 꼭 맞는 와인이 뭘지 찾아낼 수 있겠네요.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강아지가 마구 뛰어다닙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호주의 한 농장에서 강아지가 양몰이를 합니다. 주인의 지도 아래 신나게 양을 쫓는데요. 그런데 농장은 양몰이가 필요할 만큼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일종의 강아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양을 쫓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본능을 발산시키는 훈련입니다. 사냥개 본능이 있는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겠네요. 여기 독특한 동물을 타고 달리는 경주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일까요?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경주대회입니다. 말을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하는 이색 경주인데요. 낙타가 저렇게 빠른 동물이었나요? 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로 60년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한 지역 신문이 당시 있지도 않던 낙타 경주 기사를 실었던 것에서 시작됐다는데요. 대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젠 낙타뿐만 아니라 얼룩말과 타조를 타고 경주를 펼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타조를 타보다니 정말 이색 경험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출근길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붉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선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붉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틀간 곳곳에서 비가 올 텐데요. 우선 중부지방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는 내일 낮 동안,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에서 최대 200mm 이상, 영동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3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차츰 비의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지역 간의 강수차도 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 흐릴 뿐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일부 영남 내륙에서는 때 아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안동과 부산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28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귀경 해결이 예상되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일요일에는 영동에서 비가 내리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